사람들은 항상 1등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짜릿한 순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스스로를 채찍질 해왔습니다. 소중한 땀의 결정체가 된 충남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홀로 달려왔던 그 길 위에 이제는 함께 뛰는 당신이 있으므로 나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오직 1등만을 위한 경쟁이 아닙니다.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즐거운 축제라는 것을 이제 증명할 시간입니다. 끝없는 투혼과 간절한 바람을 지금부터 하나로 모을 때입니다. 나와 당신이 마주잡은 이 두 손은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는 커다란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이 지금 이곳 충청남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시작이 우리의 젊음과 열정을 불태울, 그리고 눈부시게 빛나는 무대가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모두의 꿈과 희망과 시선이 모아질 즐거운 축제의 무대. 그 출발선에 서 있는 우리들의 땀과 눈물이 환희와 희망으로 바뀌는 값진 순간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언론 시민연합과 국민TV가 공동 기획한 죽은 언론 되살리기 대토론 진행을 맡은 성경환입니다. 관제방송으로 변질된 KBS와 MBC의 문제에 이어서 오늘 주제는 기득권 수호의 천병, 종편 대해부라고 정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태어난 종합편성 채널이 정치 사회적으로 기득권 중심의 방송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나치게 상업성을 띈다는 문제와 함께 방송에서 저렇게 말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막말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일부 종편은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방송 생태계의 왜곡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성숙한 시민사회 발전의 저해 요소라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편 대해부라는 거창한 제목을 붙이긴 했습니다만 사실 종편의 그 많은 문제점들을 다 짚기는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지난 1부와 2부처럼 종편의 문제점을 보다 쉽고 간결하게 여러분께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에 따른 관계자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가까이 있는 김원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총장이시죠? 네. 요즘에 파파이스에서 종편 떼찌 프로젝트? 네네. 네, 그걸 진행하시면서 아주 종편하면 김원경 사무총장이 떠오를 정도로 상징적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직 상징까지는 안 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네. 예. 그다음에 언론학자 이병남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그 총선 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일을 하셨죠? 네. 오늘 구체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강선아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실무적인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오늘. 네. 네, 팩트를 중심으로 좀 많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종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시사 보도 분야의 정치적 편향성. 아마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가장 많이 할 겁니다. 얘기를 나누면서 계속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이병남 박사님, 네. 이제 언론학자니까 우리가 종편 하잖아요. 네네. 근데 종편이 뭔지, 네. 종편의 탄생 배경, 뭐 이런 거, 시기 이런 거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 종편의 탄생은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이명박 정부의 사실은 이 권원유착의 산물이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현재 새누리당인데 당시 한나라당이 주도로 일단 미디어법을 날치기로 통과를 하게 되면서 이 종합편성 채널을 신설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들이 마련이 되었고요. 그리고 2009년 방송법 개정으로 드디어 이 재벌과 신문사업자가 방송에 진출하는 계기가 됩니다. 당시에 이 위헌 소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헌법재판소 쪽에서 미디어법 표결 과정은 위법이었지만은 그래도 이 법안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이제 판결이 되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종편 승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 2011년 12월에 이제 4개의 방송사죠. 이제 종편 채널 TV조선, 채널A, JTBC, MBN 이 4개의 방송사가 이제 그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이 개념을 좀 살펴보면은요, 이러한 종편은 종합편성 채널의 줄임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뉴스를 비롯해서 드라마나 교양, 뭐 오락, 스포츠 이런 다양한 장르를 모두 이제 방송하는 채널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모든 장르를 편성한다는 점에서 사실 지상파 방송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청자들이 지상파와 거의 비슷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제 케이블 TV나 IPTV, 위성 TV 이렇게 유료 채널을 통해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유료 가입자들만이 볼 수 있다라는 그 차이점이 지상파와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하지만 또 이제 지상파에 비해서도 종편은 24시간 내내 방송이 가능하고요. 또 중간 광고가 허용된다는 점도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종편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은 사실 그 지상파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 종합편성이 종합편성에 대해서 좀 다른 종편이다라고 생각은 좀 해요. 그래서 이 종편 하면은 시사나 보도를 중심으로 하는 방송이 종편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좀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사실은 이 종합편성이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개국 초기부터 재승인이 있기 전까지의 편성 비율을 보면은 4개 채널 모두가 거의 50%, 60%가 보도, 시사, 보도나 뉴스를 중심으로 한 편성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었던 사례 중에 하나가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이었습니다. 이 어린이 프로그램 하면은 저희가 당연히 아침이나 아니면은 뭐 오후 시간을 생각을 할 텐데 거의 새벽 1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 4개사가 동일하게 편성을. 어린이들이 잠자는 시간. 네. 그렇죠. 일찍 일어나는 어린이만 시청이 가능한 정도였죠. 형식적으로만 편성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율에서만 이제 그 갖추기 위해서 그러한 편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재승인 이후에 지금 조금 달라졌는데요. JTBC는 아침 7시에, 제가 이제 오늘 바로 확인을 또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 7시에 어린이 프로그램이 하나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3개 방송사는 어린이 프로그램 아예 없앤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표현하기를 일부 종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그리고 TV조선이나 채널A의 경우에 또 지금 현재 그 표상에서도 이제 주말을 제외한 주중 시간을 보면은 오후 2시부터 저녁 9시까지가 모두 시사와 이게 뉴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편 그러면은 종합편성 채널이기 때문에 보도, 교양, 오락 이것을 종합적으로 편성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종합편성 채널인데 말씀 들어보니까 60%가량을 보도 장르만 편성을 한다. 편중되게 편성을 한다. 그럼 종합편성 방송이 아니죠. 그래서 요즘 종편은 허가사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일반 케이블은 등록사항이고. 허가를 받은 종편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그 법에 따른 그런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한 법률을 사실 어기고 있지만 여전히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죠. 규제기관이 규제기관 역할을 못한다 하는 뜻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게다가 60%나 되는 시사 보도를 편성하는데 그것마저도 일부 종편에서는 너무 노골적으로 편향된 방송을 하더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평상시에 김원경 사무처장은 종편 모니터 많이 하잖아요. 민원연에서도 관심 있게 보고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난 총선 때 특히 저희가 늘 종편을 열심히 하진 못해요. 이게 굉장히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어가지고 종편 모니터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방송을 하고 있어서요. 그 시사 토크쇼를 다 모니터하려면 인력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다 하진 못했는데 최근에 이제 총선을 앞두고 90일 전부터 저희가 총선보도 감시연대를 구성을 해서 함께 이제 뭐 힘을 모아서 좀 인력을 늘려서 전체 종편의 시사 토크쇼를 모니터를 해본 적이 있어요. 90일 동안. 근데 그 결과를 보면은 정말 이거는 뭐 저는 한마디로 그렇게 말하거든요. 방송을 빙자한 선거운동원이었다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방송 내용이었어요. 일단은 그 시사 토크쇼의 출연자 자체가 지나치게 편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여 인사라고 기준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요. 친야라고 야권 즉 인사라고 하는 분들 굉장히 적습니다. 저희가 60일 앞두고 그 한번 통계를 내봤더니 친여가 64%, 친야가 15%였어요. 그리고 중도, 뭐 도저히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이 중간 빼고, 심지어 가장 심각했던 채널은 채널 A의 뉴스 스테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는 83%가 친여 인사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패널 중에서 그러니까 5명이 나오면은 4명은 주로 이제 친여 인사고 1명 정도가 이제 친야 인사로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성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이란 것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소수로 몰리게 되면은 점점 이렇게 위축되는 경향이 있거나 또는 공격성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대화가 잘 되지 않고 계속 결론이 친여 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냥 분위기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구체적으로 방송에서 야당을 조롱하거나 야당을 노골적으로, 선거 시기에서는 최소한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선거를 바로 앞둔 시기에도 계속 야당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격의 멘트를, 아주 감정이 담긴 그런 공격의 멘트를 합니다. 뭐 아주 뭐 심한 경우에는 이건 좀 너무했다. 특히 뭐 지금 이게 그러니까 여야에서 야당은 더민주 또 국민의당 뭐 가리지 않아요. 어느 당이든 다 비슷하게 이제 조롱을 하거든요. 근데 조롱의 표현이 이거는 명예훼손 수준이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이제 필리버스터가 한참 하고 있을 때는 이거는 모두 다 선거운동이다라고 우기면서 이들에 대해서 국민이 심판해야 된다.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니 심판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오히려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받지 않고 계속 방송에 그런 패널들이 출연하는 문제도 있고요. 뭐 야당 원내대표에게 한번 맞아야 될 것 같다라고 말하는 앵커도 있었어요. 막 웃으면서 잠깐만요. 강선아 부대변인. 네. 뭐 이런 말씀 들으면 야당이 그때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 그래서 저희도 이제 모니터링 팀까지는 아니고 총선을 맞아서 작년 12월부터 한 상근 6명 정도 체제로 조금 그 확대 개편을 했었어요. 너무 방송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루 종일 그 프로그램을 보고 나면 굉장히 정신적으로 피로도가 그 호소할 정도의 그런 수준의 이제 논의들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그래서 그 상근 체제를 좀 확대하면서 저희도 민원연만큼은 아니지만 저희 당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했고요. 특별하게 보면 지금 친여 성향의 패널이 뭐 64%다. 그리고 야당이 뭐 몇 프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야당이라고 하면서 어떤 또 특정 정당의 그 색깔이 강한 패널들을 많이 또 하다 보니까 저희 당으로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 당이 작년에 분당 사태를 겪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당의 얘기를 객관적으로 해줄 수 있는 패널은 사실상 없거나, 그리고 굉장히 그 종편에서는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당의 분열적인 거, 소위 말하는 친노 비노를 강하게 규정하고 그거를 하루 종일 그 여러 개의 방송에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워딩에 똑같은 패널이 나와서 하기 때문에 저희 당으로서는 굉장히 그 2번, 3번의 문제점을 반복해가지고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악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정당이니까 말이죠. 모든 언론의 각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런 소화리도 예. 많이 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네. 그 지금 현장의 일선의 정치부 네네. 기자들은 사실은 종편도 굉장히 그 보도, 뉴스 네네.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네네. 뉴스 프로그램은 편향성이 그래도 굉장히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시사 프로의 경우에는 보도국하고 약간 별개의 프로라서 PD들이 제작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작가하고. 그래서 주로 외부 패널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정치권의 막말에 네네.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본인들이 막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네.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진행자는, 방송의 진행자는 최대한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물론이죠. 네. 진행자가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제가 그 좀 심한 사례를 들면 네네. TV조선에서 주말에 하는 이봉규의 정치 옥타곤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네네. 이렇게 무슨 그 정치 이슈를 너무 많이 다루다 보니까 컨셉을 굉장히 다양화하잖아요, 종편이. 네네. 그러다 보면 이제 연예 프로그램처럼 연성화가 되고 네. 순위를 매겨서 무슨 다혈질 연예인 5위, 뭐 막말 정치인 5위, 뭐 이런 식의 코너를 진행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다혈질 의원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저희 야당에서 과격하게 했던 과거를 들춰내는데, 그 진행자 이봉규라는 분이 진행자임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고 노무현 대통령이 다혈질이었기 때문에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진 거 아니냐라는 거를 그 패널로 나온 그 의사, 네. 피부과 의사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질문을 하는 형식을 빌어서 그런 말까지도 지금 서슴없이 유도해내는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질문을 받은 패널이 당황해서 그렇지는 않다라고 규정을 할 정도의 그런 좀 심한 사례들이 예, 뭐 최근에는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선거 후에 좀 줄어들었습니다. 선거 후에, 그러니까 제가 일례로 통계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월별 그 네네. 방심위에 저희도 그 정말 거의 심의 다 요청을 하죠. 심의 요청. 거의 다 명예훼손 건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심의 요청을 하는데 1월에 80건 정도 했고요. 네네. 2월에 55건 정도 했는데 딱 총선이 끝난 다음에 5월에 2건, 6월에 네. 2건. 근데 이거는 이제 문제 발언도 많이 줄었는데요. 사실은 네. 그 종편을 굉장히 그 즐겨보는 층들이 주로 그 보수적인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총선 심판에 나타난 것처럼 정치를 약간 외면해서 아하. 시청률 자체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종합편성 채널에서도 정치를 주제를 굉장히 많이 빼고, 네네. 예. 그리고 굉장히 연성화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제가 경영을 해봤잖아요. 네, 방송사를. 네. 경영자 입장에서는요. 네. 그렇게 계속하면 식상해합니다. 네. 시청자들이 떨어져 나가요. 그건 결코 지혜롭지 못한 경영 방법입니다. 이제 이 박사님. 네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종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각 장르별로. 근데 지금 이렇게 거론되는 프로그램들이 시사 프로입니까? 교양 프로입니까? 시사 프로그램이죠. 네. 정말 헷갈려요, 그게. 물론 이렇게 이제 융합되는 현상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딱 구분 지을 수 없을 것 같더라고. 네, 요즘은 그 장르가 혼종되는 네네.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이제 그렇긴 하지만은 다뤄지는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정치라는 부분이 명확하거든요. 종편에서 네네. 다뤄지는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시사 프로그램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모니터를 실제로 네. 진행해서 보고서 내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시사 프로그램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이거 오락이었다. 아까 네네. 이봉규의 정치 옥타곤도 오락이라고 주장한다거나 뭐 강적들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사실은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뭐 출연자들도 오락 프로그램에 나가는 출연자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건 오락이기 때문에 그런 그 엄격한 잣대 들이대지 말아라 네네. 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사실은 정치를 오락으로 풀어내는 프로그램은요. 네. 코미디 프로거든요. 코미디 프로에서 정치를 풍자할 때 그걸 오락 장르에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토크쇼에서는 그걸 오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그리고 맞죠? 뭐 이런 거죠. 오락이라는 네. 핑계를 대면서 이제 카더라 통신을 계속 얘기를 네네. 해요. 그래서 시중에서 돌고 있는 카더라 통신들을 막 풀어주면서 지금 아까 뭐 그 다혈질 이런 것처럼 그냥 재미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냥 썰들을 가지고 와서 정말 이 사람이 어떨까 하는 식의 장난성 그런 말들을 네네.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이 박사님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역임하셨잖아요. 네. 지난 총선 때 직접 체험을 하면서 어떤 느낀 점 같은 거. 네, 이 선거방송위원회를 특별히 구성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유권자들에게 언론에서 이제 명확하고 정확하고 또 객관적인 그 정보를 제공을 하고 결과적으로 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인을 뽑을 수 있게 하는 것. 네네. 네, 그런 차원에서 바른 정보를 주는 것이 방송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방송의 이 공정성 보장이나 또 이 방송 매체의 바람직한 그 역할 수행이라는 점에서 이 최소한의 규정을 정하고 이제 그것들을 네네.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또 그렇지 못할 경우에 규정이 위반되었을 경우에 이제 거기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위원회에 참여하면서는 저 역시 이 과정 전체적으로 지켜보면서 많은 그 아쉬움과 또 한계점도 좀 느끼는 그건 부분이 정말 있었습니다. 법과 제대로 보장이 돼 있는 건데 말이죠. 네. 네. 그런데 그 앞서 다른 분들 말씀해주신 문제 방송들 내용들을 보면은 이 심의에서 상당히 큰 제재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심의 결과를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엄격하지 않다는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선거방송 심의에서도 그렇고 또 일반 방송 심의에서도 선거 기간이 아닌 기간에 이제 그곳에서도 이 제재 수위가 낮거나 혹은 문제 없음으로 처리되는 그 경우가 좀 다수 발견이 되고 있었는데요. 사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일반 방송심의위원회는 여야 구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만은 그래도 여러 단체 추천을 받아서 위원 구성을 하기 때문에 이제 형식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여야 구도는 좀 덜 나타난다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가 참여를 하면서 그 보아온 그 위원들의 면면을 직접 느끼면서는 그래도 여편향적인 분들이 그래도 많이 숫자 구성에 있어서도 그렇다 그렇죠.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과반수 동의를 얻고 이제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 위원회이다 네네. 보니까 이제 어떠한 성향의 위원들이 많이 구성이 되느냐가 실질적인 결과를 이제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선거방송에서 지켜야 할 가치들이 공정성, 기회의 균등 또는 객관성 이런 건데 그런 구성의 숫자가 비율이 안 맞으면 네, 벌써 공정성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그 가치를 보호를 못하는 거죠. 방심위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위원 구성이 일반 그 위원회 구성이 6대 3으로 이제 여당 야당 추천이 6명 대 3명이 되어 있고요. 특히 우리 이제 이 종편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소위원회가 3명, 2명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제적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과반의 다수결로 모든 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제재가 5가지 단계가 있는데 주의나 경고를 받아야만 법정 제재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네. 종편 프로그램 허가하는 그런데 유의미한 건데 네네. 예를 들어서 보도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사실 확인 팩트가 생명인데 네. 허위 사실을 얘기하고도 어떤 정치적인 얘기는 좀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혹은 전언이라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냥 권고나 의견 제시라는 실제적으로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판단이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민원전처럼 모니터링하는 게 주라기보다는 저희 당에 대한 어떤 시각을 바로잡는 게 주가 되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 내용을 모니터링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는 게 100가지여도 100가지를 네. 올려봤자 하나도 그 법정 제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어허. 그런 또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방망이가 솜으로 되고 예, 굉장히 무력합니다. 구조적으로. 자주 겪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희는 심의를 정말 많이 넣었는데 문제 없음이 너무 많이 이제 나오죠. 일단은 문제가 있는데 문제 없음. 예, 그리고 문제 네. 없음이 문제가 아니고 아예 상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이거를 기각이라고 그러나요? 그 상정을 안 시켜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정말 문제가 없는가? 우리가 뭐 아무거나 다 넣는 게 네네. 아니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심각한 문제들을 이제 찾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신중하게 넣어요. 그런데도 이제 계속 그렇게 나오고. 그 방심위가 한마디로 평소에도 선거 시기 말고 평소에도 정권 옹호 방송에 대해서는 거의 굉장히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사실 그것도 굉장히 편파적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것에 대해서는 가벼운 징계를 내리는 데 비해서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이런 방송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엄격한 잣대를 휘두르거든요. 잣대가 고무줄이라는 예.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라든가 네네.
또 뭐 김미화의 여러분 이런 방송들은 뭐 엄청나게 중징계를 받고 결국은 재판에 가서 오히려 그 심의가 그러니까 법정 제재가 취소되는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기 방심위에서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아까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저희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했던 게 예를 들어서 이제 TV조선 황금펀치라는 프로그램에서 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 김대중 대통령은 수조 원을 먹었다는데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가족들은 옛날에 다 그렇게 먹었을걸?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저희가 냈어요. 네. 말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 멘트를 했는데 수조 원을 먹었다는데 라고 그게 말하는 거를 문제 없음이 된 거예요. 그냥 오락 프로예요? 아니죠. 시사 토크쇼죠. 그런데 패널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니 이거는 조사를 해서 수조원을 네네. 먹지 않았다라는 것이 명백하면은 분명히 어떤 제재가 가해져야 되는 멘트잖아요. 근데 이게 권고도 아니고 주의도 아니고 문제없음이 처리가 되는. 그럼 문제없음이라는 거는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그렇게 정말 전화로 막 이게 너무하는 거 아니냐. 상식적으로 이거는 진짜 해도 너무했다라고. 아니 그왜 상식을 가진 사람이 그런 말을 상식을 가진 사람이란 그런 말을 애당초 내뱉을 리도 없고 또 그렇다면 그게 문제가 됐으면 당연히 심의 요청을 받아들여가지고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문제 없다는 건 먹었다는 거예요. 먹었으면 수사를 해가지고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방심위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저도 방심위의 그 연애오락 분과에서 3년 동안 이제 같이 회의를 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방송을 심의하려면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돼. 방송에 대한 이해와 그 심의 규정과 당연하죠. 심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좀 숙지돼서 굉장히 나 자신이 좀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리고 또 인권 보도 지침이라든가 다양한 가이드라인들이 있어요. 방송이 지켜야 네네. 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주의 깊게 생각을 안 하시거나 또는 모르시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살 보도 가이드라인을 어겼다거나 인권 보도 지침을 어겼다거나 이런 방송에 대해서 크게 심각성을 느끼지 못해요. 근데 종편에서 이런 보도들이 이런 멘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종편은 언론의 자유가 있군요. 맞아요. 네. 언론 자유를 아주 누리고 있어요.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편향되고 왜곡되고 네. 그 일부 종편이 일부 종편. 언론 자유라는 부분이 사실은 심의 과정에서 중요한 이야기 네, 그렇죠. 논의 중에 하나로 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번 그 선거와 관련된 안건들을 보더라도 지금 그 민원으로는 571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많이 된 편이죠. 예, 굉장히 많이 되었죠. 네. 하지만 실제 안건으로 상정된 건은 96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편이 551건이 이 전체 민원 중에 96.5%를 차지하는 비율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사무처에서 대체로 기존에 그러니까 앞선 회의에서 이것이 뭐 문제없음으로 되었다. 그러면 그 유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아예 안건을 올리지를 않고 민원을 모두 이제 기각 처리를 사무처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향후에 이제 영향을 계속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또 안건으로 상정이 됐다라는 것은 사무처에서 보았을 때 특별히 적용 그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을 해서 올리는 네네. 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28건은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문제 없음으로 처리가 되는 아하. 사례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 정치적인 편향성과 관련해서 사실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의 자유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위원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그게 언론의 종편에만 자유라는 인정하니까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정도의 비판도 못하면 어떻게 방송을 하느냐. 언론의 자유의 개념을 잘못 그렇죠. 인식한 거죠. 책임이 네. 먼저 따라야 된다라는 그리고 것을. 솔직히 말씀- 저는 농담 삼아서 네. 지금 한 얘기인데 네. JTBC의 경우에 굉장히 엄격해요. 그렇죠. JTBC는 언론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오락 프로그램에서도 작은 실수를 하면 뭐 경고를 자주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확 눈에 보여요. 그거는 네. 심의 결과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이게 일부 종편이 굉장히 누리고 있구나 언론의 네, 자유를 네. 이걸 근데 보실 수 제가 있어요. 강선아 부대변인 아까 선거 후에는 좀 달라졌다고 그랬잖아요. 네. 정치가 언론을 선도합니까? 언론이 정치를 이끌어갑니까? 글쎄 뭐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어찌됐건 그 선거 이전에 야당에 대해서 가졌던 굉장히 사실 종편이 앞서서 굉장히 야당의 선거를 개입하고 야당의 그 패배를 아주 네네. 규정해버리는 그런 방송들을 집중적으로 내보냈었어요. 네. 그러다가 그 종편으로서는 의회의 결과가
나오니까 굉장히 좀 제가 실무적으로 일하는 입장에서는 언론도 굉장히 당황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요. 실제적으로 그 TV조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편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패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도대체 정치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패널을 추천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 중복 출연도 많았고 전문성 의심되는 사람도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현직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그 TV조선 같은 경우 뭐 이것이 정치다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 네네. 구성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랑도 물밑에서 전향적으로 좀 앞으로는 중립적으로 해보겠다. 그러니까 과거의 일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좀 제스처들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언론이 비판하는 본연의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하려고 합니다. 정치도 분명히 잘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 잠깐 하셨듯이 정치를 어떤 개그의 소재, 이런 네네. 그 페이소스를 주는 게 아니라 정치 혐오의 한편에서 정치를 희화화하는 거. 네네. 굉장히 정치인, 국회의원을 마치 무슨 그 굉장히 모자라고 네네. 부패한 걸로 규정해버리는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참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본질의 변화까지 과연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저는 그리고 지금 네. 최근에 저희 계속 모니터 하잖아요. 지금도 네네. 사드 관련된 모니터 계속 이제 네네. 하면서 보면은 뭐 이렇게 중립 이런 걸 떠나서 한마디로 사드를 반대하는 의원이라든가 더민주에 대한 뭐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제가 보기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계속 운동권, 뭐 친노 운동권 이 컨셉은 계속 가지고 있고요. 뭐 반대하면 이거는 북한과 중국이 좋아할 만한 일이다라는 네네. 식의 이야기들을 그냥 대놓고 계속 하고 있고, 네. 뭐 막말 정치인에 대한 막말은 여전하거든요. 그래서 좀 크게 달라졌다고는 보지 않고, 다만 좀 이런 거 있잖아요. 종편이 예상외로 박 대통령에 대해서 또는 뭐 어떤 새누리당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지적할 때가 있어요. 네네. 그런데 저는 이건 선거 시기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종편이 아무리 정치적인 지향점이 있지만은 이게 상업적으로 좀 터트리면 좋을 만한 내용은 네. 그냥 해요. 그리고 먼저 해서 예를 들어 채널A에서 윤상현 네. 막말 처음에 보도했잖아요. 이번에도 TV조선에서 어젠가 보도했잖아요. 네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언론사로서 먼저 보도하고 터트리고 비판합니다.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보도국의 힘이고 그 힘을 보여줌으로써 정권에게 만만치 않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도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마치 그런 것을 하나 터트리면 이제 종편이 정신을 차리고 뭔가 변화가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만한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운동 하시는 분하고 네. 정당에 계신 분하고 약간의 그 시각 네.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저도 뭐 개별적인 그런 폭로성, 터트리기 네. 이런 거 일회적인 걸로 뭐 우리 종편이 나아진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어떤 지속적으로 저희는 그런 패널이라든지 이런 개선을 요구하고 거기서 미세하나마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저희의 네네. 또 네. 임무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종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말이죠. 또 하나의 문제가 도대체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이나 진행자들이 시청자를 의식하는지 맞아요. 시청자를 아예 무시하는 건지 모를 네. 정도의 그런 막말들이 네. 있잖아요. 네, 네. 이거는 국민의 윤리의식 또 건전한 정서를 해치는 방송은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맞죠? 이 박사님. 근데 그걸 하거든요. 그렇죠. 그 심의기관에서 뭐 합니까? 여태까지 얘기했던 시민 솜방망이인데다가 또 네. 시사 토크 프로그램은 시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 정치에 대한 평론에 대한 네네. 어떤 자유 같은 것을 굉장히 인정하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나마 최근에 장성민의 시사탱크라고 해서 아주 막말의 그 1등에 가까운 그런 분이 이제 저희가 엄청나게 심의를 많이 넣고 또 여러 가지 그 요번 선거방송 심의 그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의 그 많이 올라갔죠. 그분에 관련된 방송이. 그러다 보니까 퇴출이라고 하면 그렇죠.
아무튼 물러났어요. 그 방송 진행자에서 이제 네네. 물러나셨는데 이런 몇 가지 사례들을 이제 겪으면서 사실 종편에 출연하시는 출연진들 패널이라고 하죠. 그분들 사이에서는 좀 전에 비해서는 발언을 네네. 좀 조심해 발언 수위 똑같은 비판을 하더라도 이것이 뭐 너무 단정적이고 명예훼손성인 그리고 정말 막말 또 여성 비하 이런 표현들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식의 그 인식이 좀 그나마 생겼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지난 선거 때 진짜 완전히 정점을 찍는 그런 막말들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요. 전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 네네. 그 저희가 이제 퇴출이 필요한 그 패널 해서 5인을 선거 시기에 선정을 했어요. 지금 볼 수 있습니까? 네, 네네.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분을 제가 갖고 왔어요. 가장 인기가 좋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예.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바라고 있다니까요. 아, 충돌이 있어서. 충돌이 있어서 예. 그럼 많은 사람이 다치고 어디 희생자가 나오고 그래야지 자기들이 목소리를 더 높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뚫려서 청와대까지 만약에 갔다. 네. 그렇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네. 끔찍한 얘기지만은 그렇게 됐을 때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것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위수령 발동입니다. 네. 치안이 저런 발언을 위수령을 발동시켜야 된다. 민중총궐기 때 이런 발언을 하시거든요. 유수령 네, 저게 저도 그 방송 황태순 사실은 씨라는 그 방송 분입니다. 사실은 들었거든요. 네. 그 방송 들었는데 그 유수령이라는 말이 그 유신 때 나왔거든요. 그렇죠. 긴급조치 때. 네, 네. 그러니까 도대체 뭘 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시민의 그런 어떤 네네. 시위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일단 상정을 했고요. 지금 위수령이라는 거는 경찰이 아니라 군을 그렇습니다. 네.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도 저 건으로 네네. 방심위에 제소를 했고 저거는 법정 제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네. 저 패널이 한동안은 출연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다가 네. 최근에는 이제 또 다시 활동을 많이 하고 네, 많이 계시거든요. 하십니다. 그런데 예. 제가 예. 이제 그렇게 막말하거나 정말로 발상이 이상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스펙을 한번 찾아왔어요. 인터넷 포털에 다 나오잖아요. 네. 대단한 분들이더라고. 야당 근데 교수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지적인 역량이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발언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전에 그 누구 퇴출된 분 네네. 제일 장모 씨 장성민 씨. 예. 나는 그 5.18 관련 네. 북한 특수군이 내려와서 광주 그렇죠. 5.18을 일으켰다라고 했을 때 네. 그 출연자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진행자는 충분히 제지할 만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네. 5.18에 관해서. 네. 국민의 정부에서 그렇죠. 청와대 상황실장 지내서 예,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너무나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자가 그걸 제지를 못하고 반박을 못하더라고요. 아, 못한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안 있어요. 했을까요? 그분이 나오기 전부터 그분이 어떤 발언을 할지 다 알고 있었고 이미 그분이 발언을 한 내용이 이미 공개가 됐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사전에? 모셔서 방송을 했을 때는 그건 안 하고 네. 못한 건 아니고 안 한 것이죠. 그 이후로 지금 광주 5.18에 그렇죠. 관한 인식이 예. 일부에 의해서는 너무 말이 안 되거든요. 아니 휴전선에서 광주가 몇백 킬로인데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계엄령 시대인데 우리나라 군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그러니까요. 북한 특수군 몇백 명이 어디로 날아갑니까? 근데 육지로 갑니까? 공중에서 갑니까? 땅굴로 갑니까? 요즘은 이 종편이 너무 웃긴 게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막 하잖아요. 네네. 그런 다음에 이제 심의가 좀 세질 것 같으니까 자꾸 중간에 이것은 개인적 의견입니다라는 고지를 밑에다가 갑자기 이렇게 무책임한 거죠, 그거. 네, 불쑥 네. 집어넣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발언을 할 만한 사람은 출연시키지 말아야 그 되는데. 신문에서 칼럼 쓰는 분들 네. 본사 의견과는 다릅니다. 이걸 네. 이제 본따서 하는 건데 네. 방송은 그게 아닙니다. 방송과 신문의 다른 점이 그렇죠.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예. 방송은 굉장히 네. 사실은 자막도 굉장히 선정적이고 네네. 붉은색으로 글씨도 크게 하는데 그렇죠. 이제 저런 내용일 경우에는 네네. 보이지도 않게 네. 굉장히 본 방송과는 다른 패널의 일부 의견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면피성으로 네.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그리고 예. 방송 특히 종편 공중파는 사실 공중파도 지금 전부 케이블 통해서 보거든요. 네네.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네, 네. 공중파와 종편의 구분이 기술적으로는 케이블로 거의 다 시청하기 때문에 신문은 우리가 돈을 내고 보거든요. 네. 물론 케이블 보기 때문에 돈을 내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건 신문과는 너무 의미가 달라서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그 사람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할 수가 없는 예. 거거든요. 구성 자체를 불러놓고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저도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일부 패널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네네.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 부분도 있습니다만 방송을 제작하는 그 회사와 네네. 그 언론 논조 자체라는 그런 어떤 큰 그 풀 자체가 네네. 그 문제가 더 심각하다. 왜냐하면 패널들은 그냥 개인 의견을 하고 뭐 막말을 하고 굉장히 이렇게 단편적인 건데 네네. 그런 방송 자체를 구현해내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 그러니까 패널들은 자꾸 그 무대에서 네네. 굉장히 그 오버하고 소위 말해서 그래서 그런 막말에 가까운 말을 하면 할수록 어떤 시청률이라든지 아니면 방송사가 원하는 그런 거에 본인이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증폭되는 경향이 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방송을 보시면요, 이렇게 많이 출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의 일주일에 10편 정도에 막 출연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다 똑같이 세게 하는 게 아니에요. 특정 방송에 특정 프로그램에만 나가면 더 업되셔가지고 어허. 막말을 하시고 그분이 YTN도 가고 뭐 여기저기 가시는데 다른 채널에서는 조금 아하. 예, 점잖게 얘기를 하세요. 그 방송사의 수준에 맞추는군요. 그렇죠. 그 거기서 방송사의 원하는- 수준과 그 방송사에서 추구하는 예, 예. 그 이념에 거기에 맞추는 맞춰서 거죠. 똑같은 말을 하루 종일 하지만 수위가 계속 바뀌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들으면서 저는 이제 진행을 좀 하는 사람이잖아요. 왜 그렇게 목소리를 키웁니까? 북한 방송 듣는 것 같아. 그게 이제 엄청나게 크게 얘기해요. 시청층이 네.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데시벨이 지상파보다 높아야지 어른들이 듣기가 좋으시대요. 그래서 볼륨은 높이. 그래서 그런 방송일수록 굉장히 그 각광받는 앵커일수록 목소리가 굉장히 크고 톤이 높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럴 수도 나는 그 사람들 하루에 4끼 먹나 했어요. 배고프면 못 하잖아요, 그게. 네. 감성을 자극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그러한 구성을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어르신 시청자층을 이제 고려했다라는 말씀도 맞기는 한데 사실은 정치적인 부분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좌측이라고 이야기하는 진보 쪽에서 접근하는 방식이고요. 오히려 이 그 보수 쪽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감성을 자극하고 그것으로 끌어내는 방식. 동의를 얻어내는 방식을 하거든요. 매우 정치적으로 사실은 방송에 적용을 하는 부분이기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부분을 방송과 신문의 겸용을 허용한 것에서 출발한 문제점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TV조선이나 채널 A의 경우에는 이제 모기업이 이제 신문 제작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다시 이제 방송 제작으로 오게 되는데 신문에서는 가능했던 그 사견인 거죠. 개인적 의견들을 피력할 수 있었던 것들이 방송에서는 사실은 막중한 그 책무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점들을 본인들 스스로가 모르신다라는 거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심의 과정에서 이제 중징계 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의견 진술을 직접 받으면은 이제 방송 그 책임 관계자분들이 나와서 의견 진술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저도 많은 질문을 할 때 신문과 방송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언론은 신문이다. 모두 가능하다. 신문과 방송의 그 경계를 분명하게 가지 않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모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신문은 칼럼을 쓰잖아요. 네. 다 색깔이 있잖아요. 신문마다. 그리고 그 신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독자가 돈을 내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나 방송은 엄격히 공정성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개인의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마음에 듭니다 오늘. 제가 왜냐면은 마음에 제가 생각하는 전 방송쟁이라 알아요. 이는연과 국민TV가 이게 함께 기획했기 때문에 제 고민은 이 방송을 많이 이제 고민하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방송의 컨셉이 쪽집게 가외. 국민들에게 정말 정확하게 신문과 네네. 방송이 뭐가 다르고 종편이 뭐가 문제인지를 좀 감성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제가 지금 그런 아주 잘하시고 계십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너무 멋있으십니다. 네. 아니 신문은 본래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신문은 어떻게 보면 저는 어떤 생각까지 갖고 있냐면 신문은 특정 정당을 지지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허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방송은 안 된다. 그렇죠.
방송은 안 되는 게 그래서 방송사에는요. 뉴스와 보도를 허가받은 방송사는 반드시 옴부즈만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방송사 내부의 심의 부서에서 심의할 뿐만 아니라 그걸 프로그램으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건 바로 공정성, 객관성, 균형 이런 것들, 이런 가치를 다 거기에서 다 보호를 해주고 지켜주고 이런 거거든요. 신문하고는 다른데 이 박사 말씀대로 신문사에서 그대로 이렇게 옮겨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참 방송 규정을 모르는 것 같아요. 교육을 방송 이해를 좀 못해요. 시켜야 되는데. 네. 예.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네네.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막말 얘기하다가 네네.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막말 얘기하는데 사실은 막말은 정말 빙산 이 종편의 여러 가지 문제점 네네. 중에서 이제 어떻게 국민들에게 좀 뭐라 그럴까 좀 더 세게 얘기하는 그런 소재로 얘기하기에는 적절하지만은 사실 매일 막말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좀 더 저희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한 거는 이 종편이 시청률 장사에 연연하면서 지금 너무 그 막장, 변태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러니까 시사 토크쇼가 아닌 프로그램에서 막 생겨나는 거예요. 실제 상황 뭐 이런 거. 네네네. 저는 그런 방송들이 진짜 국민에게 큰 폐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네. 선정성 문제 이것도 지금 분명히 종편에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 상업방송의 폐해입니다. 그게. 네, 그러니까요. 극단적으로 떨어진 상업방송이 극단적으로 떨어졌을 때 네. 그런 증세를 보이거든요. 이건 병증이죠. 근데 네. 이게 정말 우리 정신세계를 전 좀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많이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도 시청률이 높습니까, 예, 그게? 시청률 높고요. 지금 종편에서 효자 상품이에요. 사실은 시사 토크쇼보다 시청률이 더 높게 나오고요. 심지어 MBN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 상황 이런 방송이 11번, 일주일에 11번 재방송이 돼요. 그러니까 11번 방송하면서 청소년 보호 시간 때도 하고 가족 시청 시간 때도 하고 근데 그 방송 내용이 엄청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냥 마구 재방송을 하는 그러면 이런 그거 상황이 제재를 안 합니까 저희가 또 규제기관에서? 심의 넣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근데 굉장히 심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네네. 정치적 유불리 이런 걸 떠나서 진짜 그 모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정치와 상관이 없는 네네, 거죠, 그거는. 굉장히 네네. 강하게 제재를 해줘야지 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거 근데 요즘에 이제 공영방송의 소유 지배구조 개선 이게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이 박사께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같은 그런 규제기관의 구성원 수도 뭔가 좀 언밸런스이기 때문에 그걸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그럼요. 그거 진짜 그게 무슨 법적으로 그것도 정해져 지금 있는 거 같이 아니죠? 논의가 돼야 되지 6대3이라는 것이 네, 정해져 현재는 있어요? 정치적인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정치권에서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사실 그러니까. 불가하고요. 그런데 이제 차제에 그것도 논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저는. 그렇죠. 네, 정치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들어가서 정말 이성적으로 네네.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돼야 될 겁니다. 자, 이제 종편의 또 다른 문제점 한번 짚어보기로 하죠. 네. 작년인데 2015년이니까 종편의 미디어 랩과 관련해서 네네. 불법적 광고 영업 행태를 보이고 있다. 네네. 민원연에서 집중적으로 예.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거 네. 좀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작년에 어떻게 이렇게 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썬데이 저널이라는 언론사에서 단독으로 네. 보도를 냈는데 MBN 미디어랩이라는 것은 미디어 그러니까 방송의 광고를 판매하는 네네. 회사죠. 대형회사. 그래서 MBN의 광고를 이제 판매하는 대형회사인데 MBN 미디어랩의 한 팀이 1팀이 영업일지가 구글에 올라갔는데 그게 유출돼 버린 거예요. 어허. 그래서 이걸 분석해가지고 미국의 어떤 언론사에서 이걸 폭로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네. 굉장히 놀랬죠.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전체 내용을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분석한 결과 그 방송에서 그 보도에서 돈을 받고 업체나 제품을 홍보한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보도 외 프로그램에서 교양 프로그램에서 제품이나 업체를 홍보한 사례도 있고 그리고 돈을 받고 프로그램을 재방송해주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허위 협찬 증빙을 한 사례들도 있었어요. 그 표를 보면 네네. 이거가 실제로 방송에서 이루어졌는지 이거 영업 일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써놓고 방송이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다 모니터를 했어요. 실제 방송이 이루어졌는지. 네네. 그랬더니 영업 일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87건이었거든요. 네네. 이 중에서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판단되는 내용이 54건이었어요. 그리고 아하. 그걸 실제 확인해 보니까 21건이 실제로 방송이 된 거예요. 아하. 돈을 받고 방송을 한 것 같다라는 게 입증이 되는 거죠. 그 메모가 실제로 구현이 되더라고요. 아하. 저희가 보기에. 그래서 굉장히 놀래서 이것을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넣었어요. 이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니고 먼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디어랩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조사를 해야 된다 해서 민원을 넣었는데 저희가 3월에 민원을 넣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결과가 2016년 3월에 2015년 15년 작년에, 3월에? 네, 작년 네. 3월에 넣었는데 작년 내내 MBN 이 문제로 계속 방통위에 가가지고 기자회견을 몇 번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갈 때마다 다음 달에는 나올 것 같다. 다음 달에는 나올 것 같다 이러면서 안 나오다가 9월 달에 저희가 3월에 네네네. 넣었는데 9월 달에 이제 전체 회의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MBN 미디어랩에 대해서 과징금 2억 4천만 원이 부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들이 한 어떤 불법 행위들이 실제로 방통위에서 정확하게 이제 입증하고 증명을 해서 2억 4천만 원이 부과가 된 것이죠. 근데 이 금액만 봐서는 아, 진짜 굉장히 방통위가 열심히 했네. 이렇게 네네.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정말 그 문제 중에서 아주 몇 건, 극소수의 몇 건만 가지고 이게 혐의 있음이 나오고요. 대부분의 내용들이 미혐의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몇 개만 가지고도 벌써 2억 4천만 원이 부과될 정도의 이 정도의 심각한 행위들이 있었던 거죠. 방통위에서 정확하게 이거는 정말 금지 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보는 네네. 것은 주로 이 건강보조식품들 있잖아요. 그 아, 네. 재료들을 이제 홍보하는 이런 방송들이 있어요. 뭐 다큐엠, 청기누설 굉장히 많아요. 그 MBN에 그런 방송에서 그 제품을 다룰 때 그 제품을 다루면서도 돈을 받고 그다음에 재방송해주면서도 돈을 받고 더 웃긴 것은 그 재방송해주는 시간이요. 저쪽에서 홈쇼핑에서 방송을 하기 직전 또는 네네. 직후에 재방송을 넣어요. 그러면은 그 홈쇼핑에서 말을 하죠. 오늘 MBN 청기누설에서 화제가 되었던 방송 지금 팝니다. 아하.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해서 이 모든 것에서 이제 뭐 4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돈을 받고 방송을 해줬던 것이 이제 입증이 그러니까 되었어요. 되게 이제 광고는 20초, 40초 뭐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몇십 분짜리 프로그램 자체가 광고라는 얘기야. 그렇죠. 이것은 그냥 돈 받고 그리고 한번 했어도요. 재방송하다가 재방송하면 좀 심심하면 네. 다시 또 한 번 또 만들어요. 비슷한 방송을. 그래서 또 만들어서 또 재방송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새 제품이 런칭이 되면은 뭐 예를 들어 아로니아라는 그 건강보조식품 재료가 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또 새로운 제품을 만들면 전에 아로니아를 했어도 또 아로니아를 다루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네. 해서 또 재방송을 하고 그래서 MBN이 이런 식으로 미디어랩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방통위에서 확인한 조사 결과를 보면요. MBN 미디어랩의 실무 책임자가 MBN이 주관하는 제작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여했다. 그리고 광고 협찬 관련 수요 제기 진행 상한 논의 방송 그 요청 광고주들이 하는 요청을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하. 미디어랩 미디어랩 실무 책임자가 어떻게 방송에 들어가서 그거를 방송법에 분명히 제작 편성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되는데 돈을 벌어왔다는 이유로 광고 책임자가 이것을 다 가가지고 같이 회의에 계속 참여했다는 거잖아요. 정기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번 작년에 이제 나왔던 이 결과는 정말 엄청났고요. 저희가 가장 화가 났던 것은 보도에까지 돈을 받고 방송을 했다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MBN에서 경제 포커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한전에서 돈을 받았어요. 4,400만 원을 네네. 받고요. 거기에서 한전에 대해서 좀 약간 미화시키는 그런 방송을 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네네. 한전은 우호적으로 말하는 발언을 여기서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4,400만 원의 그 돈을 협찬을 받고 이것을 했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1,000만 원이 부과됐어요. 요 한 네네. 건으로. 그래서 굉장히 이 해도 너무한다. 교양 아까 네네. 뭐 건강보조식품 이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이게 언론의 보도에까지 기본적 간다는 기능을 것은 방기한 거죠. 그렇죠. 기본적 기능을 방기했을 뿐만 아니라 네. 그걸 미화시켜줬다는 거는 그렇죠.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일인데 더 황당한 것은 이것을 제가 아까 방심위 얘기했잖아요. 방심위가 이 방송을 저희가 방심위에도 넣었거든요. 네네. 이 방심위가 스스로 판단해봐라 하고 넣었는데 방심위가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했냐면은 이 방송이 경징계를 내렸어요. 이 방송이 그러니까 지금 1,000만 원이 나왔잖아요. 네네. 방통위가. 근데 방심위는 이것이 아니고 그냥 아주 가벼운 경징계를 내리면서
그 뭐 대부분의 방송들에 대해서 방심위에서는 판단을 하지 못하는 힘이 상당히 있군요. 네 그런 다른 종편은 예. 어떻습니까? 다른 다른 종편은 사실 지금 정확하게 요번처럼 이렇게 징계가 떨어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실 최민희 의원이 작년에 그 이 사태 이후에 네네. MBN 이후에 모든 그 종편이 그 관공서하고 맺은 계약서를 다 입수를 해서 다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네. 그 결과를 보면은 TV조선과 채널A도 MBN하고 너무나 비슷한 유사한 사례들이 다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채널A에 방송하는 내용을 동아일보가 계약을 하고요. 그건 이거 방송 미디어법 다르죠. 위반이죠. 예. 신문과 방송. 그런 네. 거고. 그리고 제일 황당했던 것은 전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구제역 확산 방지를 그 위해서 농정원이라는 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공공기관이죠. 네. 공공기관에서 출연해서 구제 확산 방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얘기하는데 1,000만 원의 그 용역을 그쪽에 줍니다. 방송사에. 근데 1,000만 원을 각각 1,000만 원을 TV조선과 채널A가 받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7분에서 10분 동안 질의응답을 나눌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사실은 써 돈 있어요. 안 받고도 그렇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공기관의 예. 그런 역할, 일 예. 이거는 방송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뉴스에 네네. 출연해서 관공서에서 나와서 국민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돈을 받고 그것을 할 수가 있느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많은데 이거를 방통위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혐의 미발견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이 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규제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그 제도가 지금 불비되어 있다라고 해서 앞으로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하는 말이 내년에 제도를 바꾸고 이런 불법 광고 행위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그걸 마련해 보겠다라는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끝냈어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여쭤보니까 아무 소식이 없어서 여쭤보니까 네. 별일이 없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종편을 이렇게 갑자기 4개나 만들어 놓고도 그에 대한 인식이 조금 얄팍하다 할까? 좀 그런 것들 때문에 제도적으로 완비되지 못한 측면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강선아 부대변인 좀 심심하시죠? 정치 문제가 너무 아니라. 황당한 이야기죠. 네. 저기 이병남 박사께 이제 다른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종합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종편이 참 특혜를 많이 받고 있구나 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느끼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 실제로 어떤 특혜를 받고 있나요? 네, 앞선 사례도 사실은 특혜 결과로 네네.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종편의 특혜는 사실 출발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아주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편 출범의 법적 근거인 그 방송법 개정 과정에서부터 사실은 특혜를 입고 출발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업자 선정이 끝나자마자 여러 가지 특혜를 직접 요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의무전송 이죠. 이제 케이블 채널로 의무 전송이 네네. 지금 IPTV나 케이블 채널이나 아니면 유성 방송을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시청자도 의무 전송이기 때문에 그 채널이 포함된 것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무 전송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상파와 같은 종합 편성을 하고 있지만은 지상파는 19시간 방송하는 것에 비해서 종편은 24시간. 그렇죠. 방송 시간이 길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거기에 이제 광고나 광고를 또, 할수 있다는 수익이 거죠.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중간 광고도 허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 모두가 다 특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의무 전송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 종편이나 이 PP 쪽으로는 그 보도 전문 채널 쪽으로는 이제 중소 자본이 진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원 차원에서 허용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대기업 혹은 이 신문 재벌의 자본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 다른 중소기업 자본과 이제 같은 맥락에서 혜택을 줄 필요가 사실은 없는데도 특혜로서 받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편성 부분에서도 이 국내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그 지상파에 비해서 적게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주 제작 역시 지상파에 비해서 적게 요구받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종합 편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여건을 사실은 그 지지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수입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이 중간 광고와 관련해서는 사실 시청자의 시청권을 침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편에서는 허용이 되고 있다라는 점도 특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그 광고주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방송 광고의 직접 판매 이거 역시도 특혜였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 지상파와 유사한 조건으로 이제 누릴 수 있는 이점들은 모두를 다 이제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파가 하고 있는 의무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여전히 좀 피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것도 특혜인데요. 그 지역으로 송출될 경우에는 지역 방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네. 종편은 지역 방송 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앞서서 그 말씀 나왔었는데 그 선정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왜 가족 시청 시간대에 방송되느냐, 그것 역시 그 규제에서 규제 대상이죠. 허용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종편은 이제 사회 통합이나 보편적 서비스 혹은 그 가족 시청 시간대의 정서와 윤리 준수에 대한 의무를 유의해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도 특혜이고요. 그리고 이제 재승인 과정에서도 이제 또 다른 특혜가 있었죠. 이제 보통 그 정상적인 심사가 이루어졌다라면 사실은 재승인을 받을 수가 없는 네네. 조건의 방송이었음에도 편파적인 심사위원 구성 11대 3이라는 그 편파 구성으로 인해서 재승인이 가능했다는 얘기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도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최초에 이제 사업 승인 시 승인할 때 받았던 사업 계획서조차도 제대로 다 이행을 하지 않고 또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에 대해서도 그동안 유예를 받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특혜이고요. 그리고 방발기금에 대한 이 유예는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받기로 했어요. 지금 한참 이제 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 금액과 관련해서도 최근 0.5%라는 너무나도 적은 비율로 기금을 지금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특혜고 문제가 있다. 네, 라고 지금 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엄청나잖아요. 네, 엄청 많아서 그렇죠. 끝도 없는 것 종편이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이 많은 그 혜택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은 방발기금만 하더라도 이제 OBS의 경우에는 이제 적자로 출발했던 첫 해부터 네네. 냈었고요. 그리고 평화방송이나 뭐 이제 이런 방송들은 사실은 매우 어렵거든요. 적자 방송 많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네요. 모두가 내고 있는 상태인 거죠. 네, 이런 점에서 특혜를 모두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제 저는 이것도 이것이지만은 사실은 방송 심의와 관련해서 가장 큰 특혜를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네네. 합니다. 이 박사께서 말씀하시는 방발기금은 방송발전기금입니다. 맞죠? 네. 네. 너무 축약된 말들이 많아가지고. 자, 이제 강선아 부대변인 네. 심심하시니까 이런 특혜 같은 거 이런 거는 법과 제도로 고쳐야 되거든요. 예, 그건 그러니까요. 국회에서 할 일인데. 네, 처음부터 지금 이 박사님이 계속 네네. 애초에 이제 종편 탄생 때부터 네네.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해 주시는데, 저희가 18대, 19대 이제 국회를 지나면서 이제 수적으로 결국 이제 모든 법안이나 입법의 통과가 이게 수대결로 되다 보니까 굉장히 미흡했고 힘이 실질적으로 딸렸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 20대 국회 이제 2달 정도 지났는데 저희 당을 비롯해서 이제 좀 소위 말하는 야권, 진보적 네네. 세력들의 블록이 좀 늘어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미방위라는 이 방송 다루는 전문 네네. 상임위부터 굉장히 좀 그 전문적인 분들 많이 들어가셔서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 정의당까지 다 합쳐서 네네. 저희가 종편 모니터링하는 건 언론 홍보특별위원회고요. 네네. 공정언론특별위원회라고 어허. 그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하는 네네. 입법을 목적으로 한 특위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그다음에 정의당 추혜선 의원까지 네네. 그렇게 야당이 다 합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KBS, MBC, EBS 사장 등 지배구조를 좀 개선하는 거를 최대한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는 단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방심이라든지 이런 데 다 영향을 줘서 지금 여러 번 문제 제기됐습니다만은 그런 구성 자체를 많이 좀 바꾸고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정말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언론기관에 종사하는 분들마저도 방송에 대한 인식이 얇으니까 이런 오류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교육도 어렸을 때부터 미디어 리터러시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게 없어요. 방송 바로 보기 뭐 네네. 이런 것이 그런 걸 정말 해야 있어야 됩니다. 되는데, 근데 지금 그나마 KBS가 만들어서 그전에 하던 네네. 그런 옴부즈맨 프로그램이라든가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이거 정말 유일하게 있던 거기도 지금 다 폐지가 됐잖아요. 제가 MBC에서 미디어 비평 진행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MBC도 좋았는데.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심각합니다. 학교에서도 네. 미디어 교육이 네네.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 뭐 이 지금 방송을 보고 문제인지 아닌지 판단조차 못하는. 그와 관련해서 네. 정말 이 종편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하기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밑도 끝도 없어요. 한이 없어요. 근데 방금 이렇게 그 말씀하셨잖아요. 종편에서 북한 관련 얘기가 너무 나와요. 네. 너무 많이 나오는데 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과연 사실인가 팩트 확인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지혜롭게 그걸 봐야 되거든요. 저거 확인할 수 없는데 저 말을 믿을 수 있어? 이런 의심을 한 번쯤 가지고 보면 그렇게 편성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그냥 봐야 되거든요. 이런 거는 방송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즉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백지 상태의 그림을 그리듯이 그냥 쑥쑥 들어가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런 미디어 리터러시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다면 방송 뉴스를 보는 시각이나 방법이 다를 거예요. 그걸 지금 종편은 그런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막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래창조과학 네네.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네네.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진짜 숙제가 자, 엄청납니다. 지금 벌써 9시가 네.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들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고 싶은 말씀 마무리 발언 삼아서 조금씩만 제 옆에 김은경 처장님부터 한번. 저는 뭐 사실 종편 얘기는 오늘 많이 네. 했던 것 같고요. 그 미방위에 요청하는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이미 종편의 문제 심각하게 생각하고 많이 또 저희 민원연에 막 요즘 막 회원가입도 많이 해주시고 이런 거 보면 얼마나 불만이 많으셨으면 저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아하. 들어요. 근데 이런 국민의 목소리에 비해서 오히려 이 야당 쪽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오히려 덜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 홍보의 수단으로 종편을 뭐 활용한다거나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고 좀 더 그냥 완전히 객관적으로 방송 한번 바라보시면 이 방송이 우리 장에 유불리하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지금 방송 자체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종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개선해서 강선아 부대변인. 국민들에게 좋은 방송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저는 그거에 좀 방점을 찍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립니다. 네네. 이 박사님. 네, 저는 심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그동안 이 방송 심의에 대해서는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점과 또 이 공정성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에 이 심의는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라는 입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론으로서의 뭐 감시 기능이나 아니면은 해설 논평과 같은 이런 기능들 역시 이제 심의보다는 시장에 자체적으로 이제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네네. 입장들이 많았었는데요. 하지만 이 종편이 출범한 이후부터는 저는 이제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자유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이 국민들, 시청자들을 위해서 엄격한 또 이 제재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엄격하게 잣대를 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강 부대변인. 아까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만 논의할 게 아니라 네. 바로 저런 제도도 동시에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그래서 말씀이세요. 이제 저희가 네. 뭐 투트랙이라면 투트랙으로 네네네. 그 지배구조 개선한 입법 문제도 다루고요. 저희 언론 홍보 특위를 중심으로 한 이런 그 개선점은 미방위 상임위를 통해서 이것들이 최대한 입법화되고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모니터링하고 더불어 저희가 작년 12월에 이제 선거 총선을 앞두고 당 홈페이지에다가 종편 신고센터라는 코너를 만들었었어요. 그게 네. 처음 시도한 거고, 그래서 2015년 12월에 신설을 했는데 지난 4월 총선까지 430건 정도의 접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김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도 지금 지적하신 문제의식하고 다르지 않습니다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어떤 현실을 개선해 나가는 입장에서 그게 좀 더디게 느껴지실 네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최대한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자, 오늘은 종편의 여러 문제점들을 들여다봤습니다. 말 그대로 종합 편성 방송에 걸맞게 다양한 장르를 편성해야 할 채널들이 일부 종편은 보도시사 전문 채널처럼 편중된 편성을 하는 데다 이마저도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된 방송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방송은 결국 특정 권력을 비롯한 기득권에 유리한 방송이라는 의심을 사게 합니다. 방송은 기본적으로 공적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보죠. 시청자의 권익 보호,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문화의 향상과 공공복리에 이바지할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과연 현재의 종편은 이러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답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네. 6부작 대토론 죽은 언론 되살리기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주인 7월 26일에는 제4부 가짜 여론 선도하는 주류신문과 연합뉴스편을 방송합니다. 그리고 8월에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를 논의하는 제5부 언론 민주화를 위한 여소야대 야당의 역할은, 그리고 6부 국민의 힘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자가 계속 이어서 방송됩니다. 자, 여러분,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언론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짚어보는 시간에 저희 국민TV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신 김현경 사무처장님, 또 이병남 박사님, 네, 강선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람들은 항상 1등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짜릿한 순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스스로를 채찍질 해왔습니다. 소중한 땀의 결정체가 된 충남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홀로 달려왔던 그 길 위에 이제는 함께 뛰는 당신이 있으므로 나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오직 1등만을 위한 경쟁이 아닙니다.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즐거운 축제라는 것을 이제 증명할 시간입니다. 끝없는 투혼과 간절한 바람을 지금부터 하나로 모을 때입니다. 나와 당신이 마주잡은 이 두 손은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는 커다란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이 지금 이곳 충청남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시작이 우리의 젊음과 열정을 불태울, 그리고 눈부시게 빛나는 무대가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모두의 꿈과 희망과 시선이 모아질 즐거운 축제의 무대. 그 출발선에 서 있는 우리들의 땀과 눈물이 환희와 희망으로 바뀌는 값진 순간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사람들은 항상